요즘 정치를 보면요. 가끔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선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전혀 다른 현실을 이야기하거든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현대 정치의 수많은 논쟁들은요, 사실 팩트체크 싸움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현실을 지키려는 일종의 현실 사수 전쟁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 현상이 실제 정치판에선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첨단 컴퓨터 칩 GPU 확보 공약을 둘러싼 논란인데요.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두 개의 현실로 완벽하게 쪼개드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2024년에 시작됩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정부용 GPU를 5만 장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어요. 그러자마자 반대편에선 그거 절대 안 된다. 빈깡통 공약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그런데 1년 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엔비디아와 협상해서 무려 26만 장을 확보하는 딜을 성사시킨 거예요. 자, 그럼 이걸로 논란이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약속이 지켜지자마자 비판의 내용이 180도 바뀝니다. 2024년엔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2025년이 되니까 민간 기업공을 가로챘다. 전기료는 어쩔 거냐. 심지어는 애초에 5만 장은 너무 적었다는 식으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딱 봐도 골대가 옮겨진 거 보이시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약속을 지켰다는 팩트가 이렇게 명백하게 나왔는데 왜 논쟁은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그 답은요,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불편한 신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아주 본능적인 심리 메커니즘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바로 인지 부조화입니다. 영어로는 코그니티브 디소넌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게 어떤 새로운 사실 때문에 아닌가 싶을 때 느끼는 그 찜찜하고 불편한 기분,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불편한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프지만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저 사람이 생각보다 유능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두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훨씬 마음이 편하거든요. 바로 그 사실 자체를 비틀어버리는 거죠. 에이, 저건 진짜 성공한 게 아니야. 바로 나경원 의원의 이 발언이 방금 말씀드린 그 두 번째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GPU를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그 사실의 의미를 민간 기업의 공을 훔친 것으로 바꿔치기 해서 상대방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치적인 말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우리 뇌의 아주 본능적인 자기방어 같은 거죠. 내 신념을 바꾸는 것보다 눈앞의 사실을 왜곡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니까요. 이런 현상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바로 동기화된 추론, 영어로는 motivated reasoning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우리가 똑똑한 머리를 진실을 찾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편 주장이 맞다고 우기는 데 쓰는 경향을 말해요. 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결론에 맞는 근거만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순수하게 진리를 찾으려던 철학까지도 정치 싸움의 무기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철학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옛날에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죠. 이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절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바로 의심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건 일단 다 의심해보는 거죠. 이걸 방법론적 회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세요. 똑같은 의심이라는 도구가 정치판에 오면 어떻게 변질되는지. 데카르트는 진실을 찾기 위해 의심했는데 정치에서는 상대방의 업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의심을 사용합니다. 이게 확실한가?가 아니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요.
진리를 향한 탐사정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저격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회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말한 하이퍼리얼리티, 즉 초현실이라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원본보다 북사본이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정치에서 이게 뭘 의미할까요? GPU 20만 장 확보라는 실제 사건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걸 둘러싼 논쟁, 이미지, 프레임 싸움 같은 가상이 현실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 이미지만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VR 헤드셋을 쓰는 것과 똑같아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가상현실 헤드셋을 딱 쓰고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불편한 현실을 계속 외면하고 가상 속에 머무르면 그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 논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이 논리의 종착역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바로 선거 결과도 가짜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의 업적을 가짜라고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내가 진 선거 결과는 왜 진짜라고 인정해야 하죠? 그것도 그냥 내가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일 뿐이니까요. 이게 바로 패배라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자기 믿음의 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마지막 방어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 게 아니야. 저 현실이 조작된 거야. 이렇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이라는 안경에 맞춰서 현실을 재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탕으로 당신의 믿음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